2001년 11월 1일 베이징시 인민법원 법정 심리 현장에서 이정광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거의 동북 제1킬러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유죄를 인정했다. 동북 최대 조직폭력배 초스그룹의 황금손이었던 그는 초스가 동북 전체를 제패하는 것을 도왔다. 초스그룹이 멸망한 후 그는 10년 동안 도주하며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앞장서서 새로운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베이징 오락업에 뿌리를 내리고 일대의 갱단이 되었다. 최근 20년간의 범죄 생활 동안 이정광은 언제나 엽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눈빛은 음산하고 팽팽한 얼굴로 항상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나서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일이 없었다. 영화 범죄 도시에서 한국 갱단을 휩쓸었던 장첸이 바로 그를 모델로 한 것이다. 이정광은 조선족이고 1961년에 헤이룽장 해올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고 그의 부모님은 현지에서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의식주에 걱정이 없었다. 이진광은 공부도 잘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으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에 우등생이다. 유일한 부족한 점은 그가 성질이 나쁘고 친구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켰는데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다. 17, 8살 때는 많은 또래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며 그와 함께 놀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정광은 해올빈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새로 대학에 입학한 후 부모의 구속과 통제에서 벗어났고 그는 자아를 날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 매일 술집을 들락거리며 길거리의 깡패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대학생의 신분이 있고 용돈이 끊이지 않는 데다 게다가 좋은 말솜씨까지 더해져 이광은 곧 깡패들 중에 유명인이 되었다. 자신의 사회형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사흘 동안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고 곧 깡패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를 맏형으로 여겼다. 시간이 지나자 이정광은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도 유명한 깡패가 되었다. 선생님은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하고 비판했는데 그는 수렴할 줄 모르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날뛰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는 난잡한 풍조를 학교에 가져와 교내에서 학우들과 싸워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정광은 학교를 떠난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직접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 깡패가 되었다. 손에 한 무리의 동생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노래방 등 오락장소를 어슬렁거렸다. 그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 어떤 갱단이 그의 동생을 잡아갔고 이광이 직접 그를 데리러 와서 풀어달라고 큰소리쳤는데 어찌 그에게 위세를 보이려고 하겠는가. 이광은 소식을 들은 후 혼자 사람을 구하러 갔고 상대방의 봉어지에 도착하자 그는 옷을 벗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규칙을 모른다고 말했는데 모두 자신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형제를 대신해 칼을 맞기를 원했다. 말을 마치고 칼을 들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팔에 박았다. 이어서 고통을 참고 칼을 꺼내 다시 자신을 찌려고 했다. 결국 상대방은 오히려 이정광의 의리에 놀라 서둘러 가서 맞고 순순히 사람을 풀어주었다. 이 일을 거쳐 이진광의 의리를 지키는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망정당에 가입하러 왔으며 그는 사회를 섞이는 길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이정광이 흑사회에 도취하고 있을 때 초스그룹도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다. 1980년대 동북의 도시 건설이 한창이었고 많은 지방이 철거 재건에 직면해 있었지만 정책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대다수 주민들은 철거에 매우 반감했고 개발업자와 주민 사이의 모순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초스는 타이밍을 정확히 보고 한 무리의 깡패들을 수하로 끌어들였고 못박이 가정을 협박하여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길로 들어섰다. 길들을 협박하여 폭력을 가하는 등 범죄 행위로 세우는 재산을 빠르게 축적하고 영향력이 갈수록 커졌다. 80년대 말 초그룹은 이미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폭력배 그룹이 되었다. 전성기에 그는 25분파를 보유하고 1만 명 이상의 갱단원을 발전시켰고 해올빈에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정광의 공로가 빠질 수 없다. 1983년 이정광은 폭력 철거 배후에 거대한 이익을 보고 자천하여 자신의 깡패를 데리고 초스그룹에 가입하였다. 이때 초스는 마침 이정광과 같 일손이 급히 필요했고 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별로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 중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정광이 외모가 매우 신사적이고 몸매가 마르고 서생적인 기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악랄한 깡패 두목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스는 곧 진실을 보게 되는데 그는 이정광이 비록 서생적이고 말도 많지 않지만 싸우면 목숨을 걸고 매번 가장 세게 때리는 것을 발견했다. 가장 빠르게 승부를 결정하는 사람 역시 이정광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정광의 총술과 칼술이 모두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총탄은 헛이 없었다. 칼도 칼로 급소를 직격했다. 이정광에게 맞은 사람은 중상을 입거나 죽었다. 이정광은 곧 초그룹에서 이름을 날렸고 그는 다음에 두 가지 일을 더해서 진정으로 초스에 신복되었다. 첫 번째 일은 악질 양만두의 손에서 장사를 빼앗는 일다. 양만두의 본명 양덕광은 80년대 해올빈의 주요 조직폭력배 세력 중의 하나였다. 주로 사람을 도와 빗바디를 했다. 당시 그는 초스와 실력이 비슷했다. 초스가 종사하는 폭력적인 철거 산업을 마음에 들어 초스와 집안을 나누려고 했는데 쌍방은 반드시 집안을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교착되어 한바탕 싸움은 피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광은 출마하여 한 병력 한 졸도 쓰지 않고 집안 분쟁을 해결하였고 심지어 양만두조차도 그를 위해 말을 하였다. 양만두는 자신이 날아오르는 이유는 전적으로 이정광이 자신에게 체면을 주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일은 초스가 정식으로 이정광을 신뢰하 시작되었고 이정광은 현지 조직폭력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번째 사건은 또 다른 조직폭력배의 두목 샤오페이, 본명은 천젠빈을 복종시키는 일이다. 명성은 양만두와 비슷하여 악독하고 필사적인 이정광과의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정광과 소비의 충돌의 원인은 하찮은 일일 뿐이다. 1988년 이정광의 사람들이 송화강변에 청년회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샤오페이의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새치기를 했다. 쌍방은 이로 인해 원한을 맺었다. 그 후 양측 인마가 한 쌍만 맞붙기만 하면 악전을 피할 수 없었다. 싸움이 오가며 자주 사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이광은 다른 길을 개척하여 추적 등의 방식을 통해 샤오페이의 여정을 파악하고 부하들에게 샤오페이를 납치하도록 시켰으며 샤오페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렸고 총으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분쇄성 골절로 때렸으며 식도로 왼발 인대를 잘라버렸다. 모든 사람들은 초스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샤오페이의 결과가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정광이라는 황금킬러가 도움을 주었고 초스는 곧 해올빈의 절대적인 조직폭력배가 되었다. 나중에 양만두, 샤오페이와 다른 2명의 깡패두목 무시노하오, 전른발이 모두 조스에게 귀순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때때로 갈등이 생겼으나 매번 이정광이 중간에서 조절했다. 그리고 이 4명의 두목이 초스와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일반적으로 이정광이 나서서 큰 풍파를 겪은 5명의 조직폭력배들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점점 이정광이 초의 부하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으며 초스그룹의 2인자로 자리를 잡았다. 이정광이 초스그룹에 있기만 하면 만사 안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 8월 10일 동북암흑 세력인 초그룹은 멸망의 재앙을 맞이했다. 초스그룹을 위시한 범죄 집단은 일거에 섬멸되었다. 그룹 재현살인자 이정광은 미리 소문을 듣고 도주했다. 많은 형제들이 자신이 잡히더라도 그의 행적을 밝히지 않아 그는 초스그룹의 유일한 탈출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다. 10년 동안 도주한 이정광은 대부분의 시간을 베이징 동북 2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깡패들을 대량으로 규합하고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한가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몰래 암흑제국을 조직했다. 동북뿐만 아니라 세력 범위는 베이징까지 확장되어 차오양구의 노래방, 술집, 음식점 등 오락 소비 장소를 통제했다. 10년 후 그는 다시 북경의 깡패 중에 10위 안에 들었고 이미 베이징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제패하는 거물이 되었다. 1997년에 이진광은 베이징에서 자신의 세력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가능한 한 빨리 국면을 열기 위해 이진광은 먼저 베이징의 나이트클럽을 열었다. 개업 당일 많은 암흑가의 친구들이 와서 응원했는데 그 중에는 정향호가 있었다. 이전에 베이징에서 다년간 경영한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었지만 그 자신만으로는 성패에 부족했다. 그는 일찍이 리등이 암흑가에 있는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이정광에 대해서도 극도로 추앙했다. 그래서 그는 이정광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베이징은 쉬지 않고 방문하러 왔고 또한 나서서 이정광을 도와 몇 가지 난제를 해결했다. 소모의 도움으로 이정광은 점점 기반을 잡아갔고 동시에 더 많은 암흑가의 형제들이 와서 투신했다. 이정광의 세력이 계속 커짐에 따라 그는 나이트 본거지로 강도 납치 공갈 협박 등의 범죄를 통해 베이징 차오양구의 여론을 점차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광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요식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당시 베이징에서 요식업을 발전시키려면 미리 암흑가의 김중덕이라는 보스를 찾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의 허락을 받아야 너와 동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람을 보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살신이라 불리는 이정광은 김중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미리 찾아가지 않았다. 곧 이정광의 사업은 영향을 받았다. 이때 이정광은 그의 맏형의 지위를 지키려면 절대 고개를 숙이고 찌질함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또 큰일을 해서 상대방을 덮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심사숙고한 후 그는 상대방을 제거하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생들을 데리고 김중덕을 공격한 결과 자신도 한 명의 어린 사람을 잃었고 그는 완전히 격분했다. 1999년 12월 16일 대낮에 이정광은 길거리에서 김중덕을 총으로 쏘았는데 몇 발의 총소리와 함께 피웅덩기 속에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이정광은 곧 경찰의 추적망에 걸렸지만 그는 강력한 반정찰에 의해 이미 친구의 도움으로 도망, 억지로 9개월 동안 숨어서야 잡혔다. 2001년 검찰은 이정광 범죄 집단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 강도, 납치, 갈취, 행패를 부린 혐의로 25페이지나 되는 공소를 제기했다. 불법 총기 숨김 등 범죄는 심각하고 결과는 악랄하다. 여러 사건의 기획자이자 리더인 이진광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뒤에 있던 범죄 세력도 와해되었다. 2002년 5월 10일 한방의 총선과 함께 41세의 이정광은 짧은 일생을 마쳤다.